지금 느껴지는 거에서 아시겠지만 딱 정해지게 완벽한 정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 선지에 따라서 맞나 틀리나를 좀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과학커뮤니케이터 울리입니다. 네, 벌써 거의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올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금 좀 올떨떨한 지경인데요. 올해가 이렇게 빨리 가는 와중에 9월이 됐어요. 9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다들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취업 준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취업 준비에 맞춰서 다양한 인적성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꽤 괜찮은 풀이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또 취업준비생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 나 되게 나태한데? 머리를 쓸 일이 없어 라고 요즘 제 주변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보는 두뇌 퍼즐 느낌이다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정도로 접근하기 쉬운 재밌는 문제들로 많이 가져와 봤으니까요. 재밌게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좀 그럴싸하죠? 칠판으로 준비를 했어요. 풀이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문제를 그냥 임의로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왔고요.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즉석에서 풀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약간 버벅거릴까봐 조금 걱정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H학원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수강생이 총 310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급반 수강생은 중급반보다 3명 높고 초급반 수강생은 고급반 수강생의 70%인데 초급반 수강생의 수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초급 A, 중급 B, 고급 C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건은 1100명이라고. 두 번째 조건은 300명 줬다. 세 번째 조건은 70%. 이걸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잠시 중학교 수학인데 지금 모르는 게 A, B, C 세 개를 몰라요. 근데 조건을 저희가 1, 2, 3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거 3개, 조건 3개 이러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방정식이다 라는 게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문제 해결법의 국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결국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10이다. 그 다음에 고급반은 중급반보다 300명 적다. 고급반 C는 B보다 300명 적다. 두 번째 방정식이 나왔죠? 세 번째, 초급반은 70%다 라는 거는 뭐겠어요? 0.7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10분의 7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초급반 수강생 수는 A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나왔어요. A는 10분의 7C죠. 그래서 결국 모든 B와 C를 A에 대해서 표현하면 금방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C는 7분의 10 A죠. 그리고 B는 C 더하기 300.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10이었죠? A, B는 뭐예요? B는 C 더하기 300이죠. 그러면 C 더하기 300 더하기 C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C죠? 2C 더하기 300이죠. 얘를 가지고 올게요. 아까 C가 뭐였어요? 7분의 10A였죠? 그래서 7분의 20A 더하기 300은 310. 이거를 빼면 810이고 여기가 7분의 7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7분의 27 A는 810. 그렇죠? 근데 이게 9로 나눠져요. 9, 3, 27, 9, 9, 81. 그리고 그다음에 A는 110. 초급반 수강생 수 110명입니다. 좀 쉽죠? 쉬운데 사실은 이렇게 인적성을 풀 때는 이게 굉장히 숫달려서 빨리 풀어야 되지만 오늘은 굉장히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식을 써가면서 쉽게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풀어봤습니다. 네, 좀 재밌으셨나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해볼게요. 사람이 A, B, C, D가 있고 과목이 언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보고 표에 먼저 채워보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처음에 A부터 D는 각 과목에서 1, 2, 3등급 중 하나를 받았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B, C, D가 각각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채워지게 될 거고 가장 높은 등급이 1등급이고요. 언수회에서 같은 등급 받은 사람이 과목별로 2명이다. A는 수리에서 1등급을 받았고 D는 외국어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확정인 거는 동그라미를 했고요. 그리고 B와 C는 외국어에서 같은 등급을 받았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조건을 보고 채울 수 있는 걸 최대한 채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가능한 옵션이 어떤 게 있을까? 뭐 한번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먼저 A가 많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A는 나머지 두 개, 언어와 외국어에서 2와 3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일단 얘네 둘이 B와 C가 외국어에서 같은 등급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 1 받을 수도 있고 2, 2 받을 수도 있고 3, 3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언수회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과목별로 2명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이미 3등급이 확정이니까 3, 3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1, 1은 될 수 있을까요? 2, 2는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2, 2라고 생각해볼게요. 2, 2다 라고 했을 때 각 과목별로 2명이 같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얘네가 2이면 여기 무조건 1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A는 1을 수학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얘가 외국어도 1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도 안 됩니다. 확정이 된 건 동그라미라고 했죠. B와 C도 외국어가 1등급인 게 확정이에요. 그럼 또 뭐가 확정이죠? A가 2등급이 되는 게 또 확정이에요. 왜냐면 3이 되면 같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과목별로 2명이다 라는 거에 어긋나게 되고 1이 되면 또 그거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A는 2등급. 그러면 A가 원수에서 1, 2, 3을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수학과 외국어가 1, 2가 가져가져 있으니까 언어가 자연스럽게 3등급이 고정이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얘네가 1, 1이에요. 그럼 B, C도 언어와 수학이 각각 2등급, 3등급을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2, 2, 3, 3이라고 해볼게요. 뭐 그렇게 가능성을 한번 먼저 봤을 때 얘네가 계속 1, 1, 2, 3, 3 이렇게 같다 라고 치면 바로 어긋나죠? 같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과목별로 2명이어야 되는데 언어에서 벌써 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조합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2, 2, 여기가 3, 3이면 생각해볼게요. 이건 되나요? 일단 2명 됐죠? 그리고 여기에 2등급, 1등급 D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면 요것도 안 겹치고 그쵸? 그리고 각 과목별로 D는 1, 2, 3 C도 1, 2, 3, B, A 다 1, 2, 3을 고르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답인 거죠. 또 다른 옵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B가 2, C가 3 그리고 C가 그러면 여기서 2, B가 3인 경우는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D는 여기서 2를 가져가면 과목별로 2개인 게 어긋나지죠? 왜냐면 이미 3, 3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D는 여기서 1등급을 가져가고 수학은 1, 2, 3 있죠? 그러니까 D는 여기서 1, 여기서 3이니까 2를 가져가면 또 이렇게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옵션은 없을까요? 다른 옵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3, 얘가 2, 얘가 3, 얘가 2 이렇게 되는 옵션이에요. 그러면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또 뭐가 고정이죠? 아, D는 수학이 언제나 무조건 2등급이구나 그리고 언어가 무조건 1등급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는 좀 바뀔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선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거짓인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거짓인 걸 하나씩 해볼게요. 언어에서 C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은 1명이다. 언어에서 C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은 1명일까요? 일단은 이 주황색 경우 C가 3등급일 때는 B랑 D가 높죠. A씨가 좀 틀렸어요. 근데 1명일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맞거나 틀리면 항상 거짓은 아닌 거니까요. C가 만약에 2등급이다. 2등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명, D만 높은 등급이네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일단은 정답은 아니겠네요. 정답은 아니라는 뜻에서 여기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모든 과목에는 B와 같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다. B가 여기선 주황색 기준 2등급이죠. 근데 같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없네요. 일단 거짓. 참일 때도 있을까요? 만약에 노란색의 옵션이다, 노란색의 시나리오다 라고 했을 때는 B와 같은 등급을 언제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 참일 수도 있죠. 그래서 2번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거짓은 아니다. 세 번째로 B와 C가 같은 등급을 받은 과목은 2개이다. 일단 여기서 보면 하얀색 시나리오로 하나, 둘, 셋, 세 개죠. 자, 노란색 시나리오 볼게요. 노란색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다. 노란색 시나리오는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시나리오. 주황색 시나리오는 이렇게도 하나네요. 그러니까 2개는 항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사실 3번이죠. 이렇게 하고 사실 넘어가면 되는데 4, 5도 확인해 볼게요. A는 외국어에서 2등급을 받았다. 항상 참인데 항상 거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성질. 마지막, 수리에서 D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사람은 1명이다. 수리는 항상 D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낮은 등급. 자, 이 주황색의 시나리오에서는 1명. 맞죠? 근데 노란색 시나리오에서는 낮은 등급 1명. 맞죠? 그 다음에 하얀색 시나리오일 때는 낮은 등급 2명. 그러니까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틀린 성질. 답은 3번이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추론하는 문제고 약간 까다로워요. 문제들이 좀 까다로운 문제를 가져온 거를 알게 됐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7명은 층마다 호수가 1호, 2호로 구성된 4층짜리 빌라. 그러니까 총 8개 호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비어있죠. 그건 문제에 안 나와있지만 그걸 좀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항상 참인 걸 고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진짜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 4층, 1호, 2호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고 하나씩 채워나가고 맞춰나가면 되는데요. 일단 4층에는 한 명만 거주하고 있다. 그 말이 뭐예요? 4층에 여기든 하나는 비어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D는 3층 1호에 거주하고 있다. 또 정해진 거는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리고 C와 G는 한 층 차이고 호수는 같아요. 그쵸? B의 집과 F의 집은 층수와 호수가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려 있다는 거예요. B가 여기 있으면 F는 여기 있고 F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다. 그리고 E의 집과 비어있는 집은 한 층 차이고 호수는 다르다. 한 층 차이라는 거죠. 한 층.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호수가 다르고 한 층 차이잖아요. 근데 4층에서 한 명만 산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총 집이 8개예요. 근데 사람이 7명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실은 하나예요. 비어있는 집이 하나인데 이 하나 비어있는 집이 4층 어딘가에 비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마지막 거를 보면요. 이의 집과 비어있는 집이 한 층 차이인데 호수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수가 다르려면 일단 2의 집은 3층에 있어요. 2가 여기 3층 어딘가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D가 살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는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사실 부정이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호수는 다르다라고 했죠. 여기가 빈집, 안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픽스죠. 이것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마지막 조건을 완벽하게 사용을 했어요. 맞죠? 요것도 썼고 요것도 썼어요. 굉장히 선지를 빠르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C와 G의 집은 한 층 차이이며 호수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C와 G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앞뒤로 순서 바뀔 수 있죠. GC일 수도 있고 CG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CG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B와 F는 층수와 호수가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이 CG가 여기 산다라고 해볼게요. 먼저 주황색 시나리오로 CG가 이렇게 산다고 할 때 B와 F는 층수와 호수가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B가 여기 있으면 지금 보셨나요? B와 F는 층수와 호수가 모두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F가 반드시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1호에. 근데 지금 1호에 공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틀렸다.
그러면 CG는 무조건 X죠. CG. 근데 이게 이렇게 괄호로 표현한 건 CG일 수도 있고 CG 이렇게 위아래로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가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B와 F는 층수와 호수가 모두 다르다. 그러면 B가 여기 있으면 F가 여기 있을 거고 F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B 아니면 F가 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둘 중에 하나에 B나 F가 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누가 안 나왔죠? A가 안 나왔죠? 지금 집 어딘지 고정된 사람이요. B가 고정됐어요. 그리고 C랑 G는 어느 정도 반쯤 고정됐죠? E 완전히 고정됐어요. 그리고 B랑 F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됐어요. 근데 A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어디에 A, B, F가 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B가 살면 여기 F가 살고 그렇게 된다까지 일단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느껴지는 거에서 아시겠지만 딱 정해지게 완벽한 정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 선지에 따라서 맞나 틀리나를 좀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참인 거. 이럴 땐 참이고 이럴 땐 거짓이야 라는 거는 틀린 선지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나리오에도 항상 참인 것만 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를 하나씩 볼게요. 먼저 B는 1층에 거주하고 있다. B가 1층에 굳이 거주 안 해도 돼요. B가 심지어 여기 있어도 돼요. 녹색 시나리오로 한번 가볼게요. B가 여기 있을 때 말이 되나? 면 저게 틀린 거잖아요. B가 여기 있어. 그리고 F가 여기 있고 뭐 A가 여기 있어. 너무 말이 되죠? B가 굳이 1층에 안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죠. 하지만 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선지. 그 다음에 E보다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 위에 하나 공실 있죠? 한 명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틀린 선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세 번째, 비어있는 집과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C가 절대 될 수 없어요. C랑 G는 여기 어딘가에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틀린 선지. 항상 틀린 선지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그리고 F가 만약에 1층에 거주하고 있다. 이거를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F가 만약에 1층에 거주하고 있다면 B와 C는 호수가 다르다. B는 사실 여기 있고 C도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호수가 다르죠. 하지만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수가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이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요거는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F가 2층에 거주하고 있다면 F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A는 1층에 무조건 있어야 될까요? 자, F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B가 여기 있게 되겠죠? 그럼 남은 사람 A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A가 자연스럽게 1층에 거주하고 있다? 무조건 맞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5번. 5번입니다. 인적성 문제. 이게 수학인 듯 논리인 듯 좀 애매한 이런 인적성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되게 사실은 맛보기였고 같이 풀어보느라 되게 좀 꼼꼼하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이런 게 인적성이구나 라는 걸 한번 맛보기 해보셨다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재밌다라고 하시면 후속편으로도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떠셨는지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가분기타 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